안녕하세요. 써니 한국어 라디오 써니입니다. 여러분들은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20살 때 처음으로 카페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아메리카노를 접하게 됐는데, 엥? 이걸 왜 먹지? 싶은 그냥 쓴맛만 나는 물 같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거를 하루 이틀 조금씩 먹어보다 보니 결국은 빠지게 되더라고요. 커피의 맛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원래 단맛이 나는 디저트나 음료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메리카노 맛에 적응하는 게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커피의 맛을 느끼려면 따뜻한 아메리카노나 카푸치노를 먹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얼죽아라고 해서 얼어 죽어도 아이스잖아요. 추운 날에도 아이스 음료를 시키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저도 따뜻한 음료는 가끔 카푸치노가 생각날 때만 먹고 그 외에는 보통 아이스로 먹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카페에 가면 보통 어떤 음료를 시켜 드세요? 저는 깔끔한 맛을 원할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최애를 뽑자면 아이스 카페라떼인 것 같아요. 커피를 접했을 때도 처음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다가 결국엔 라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우유의 고소한 맛과 커피와의 조화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라떼는 사실 정말 맛있는 카페에 가야 만족하며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좀 진한 맛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산미가 없는 커피를 좋아하는 편이라 드립 커피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산미가 없는 고소하고 진한 커피를 좋아해요. 이렇게 커피 얘기를 하는 김에 첫 번째 코너인 한국의 문화를 알아보자 에서도 카페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은 정말 많은 개인 카페가 있잖아요. 외국도 커피가 유명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 친구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했었는데 커피 맛이 정말 맛있었다고 잊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살았던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카페는 한국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체인점 위주? 예를 들어 도토루라는 카페나 타리즈라는 카페가 정말 많았고 또 스타벅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일본은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한정 판매되는 음료 있잖아요. 기간 한정 음료? 그런 게 참 인기가 많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본에서 친해진 일본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한정 음료가 나오면 먹어보러 가자, 맛이 궁금해 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한국도 물론 신메뉴를 궁금해하고 도전해보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한국인들은 원래 본인이 먹는 메뉴를 계속 고수하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참, 그리고 한국은 사실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카페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나 노트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한국은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콘센트도 사용이 가능해요. 물론 안 되는 곳도 있기는 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거의 다 되거든요. 콘센트가 보이면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충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랄까요? 근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급하게 충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콘센트 사용이 가능한지 꼭 물어봐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안 되고요. 물론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곳은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곳은 공부하거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한국은 맥도날드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라서 그것도 차이가 있어서 신기했어요. 이어서 두 번째 코너, DJ 써니의 에피소드.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카페나 커피에 관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제 에피소드도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일본에 1년 정도 생활하기 전에 한 2주 정도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로 이것저것 조사해보고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정했던 주제가 바로 카페였어요. 한국과 일본의 카페의 차이를 일본에 있으면서 비교해보고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도쿄에 있었는데 도쿄에는 특히나 이색적인 카페가 많이 있잖아요. 한 5군데 정도의 카페를 갔었던 것 같은데 부엉이 카페를 예약해서 가기도 했었고 하라주쿠에 있던 카와이 몬스터 카페라는 곳도 갔었어요. 사실 저를 도와주던 일본인 친구가 있었는데 여기를 추천해줘서 같이 가게 됐거든요. 분위기도 신기하고 공연도 볼 수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한국에는 없는 분위기에 이색 카페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디저트도 색달라서 좋은 경험이 됐어요. 제 스타일에 좀 더 가까웠던 곳을 꼽자면 도쿄 시부야에 있는 커피 슈프림 도쿄라는 곳과 다이칸야마의 츠타야 스타벅스도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또 일본이나 다른 해외에 간다면 저는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유명한 곳도 물론 궁금하지만 조용한데 또 분위기가 좋은 그런 유명하지 않은 차분한 카페를 찾아보고 싶어요. 동네 카페인데 분위기가 괜찮은 그런 느낌. 그런 곳을 찾는 게 사실 제일 어렵겠죠? 제가 사실 사람이 너무 많고 시끄러운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또 카페를 워낙 좋아하니 여행을 갈 때면 해외 어디든지 느낌 있는 카페를 여러 군데 가는 걸 좋아해요. 혹시 일본이나 호주 등 다른 많은 외국에 좋은 카페가 있다면 댓글로 꼭 추천해주세요. 메모해두고 나중에 여행을 간다면 추천해주시는 곳에 꼭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코너 넘어갈까요? 세 번째 코너, 오늘의 표현, 이것만 외워보자. 첫 번째 표현은 접하다. 접하다는 의미는 어떤 소식을 듣거나 알게 되었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예문으로는 뉴스에서 일본의 소식을 접했다 또는 새로운 문화를 접했다 라는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표현은 이색적. 이색적이라는 표현은 보통의 것과 색다른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뜻인데요. 예문으로 바로 알아볼게요. 어제 본 공연은 지금까지 본 것에 비해 이색적이었다 라거나 그냥 명사와 함께 이색 카페, 이색 체험 등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세 번째 표현은 꼽다. 꼽다라는 표현은 골라서 지목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소개해드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꼽는다면 돈가스와 초밥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반복해서 따라 읽어볼게요. 첫 번째, 접하다, 접하다, 접하다. 두 번째, 이색적, 이색적, 이색적. 세 번째, 꼽다, 꼽다, 꼽다. 마지막 네 번째 코너, 퀴즈를 하기 전에 지난 라디오 방송 퀴즈 정답을 공개할게요.
아는 사람이 많아서 인맥이 넓다 라는 표현으로 쓰는 말. 정답은 바로 발이 넓다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는요.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을 때 하는 잔치, 파티를 뭐라고 할까요? 아이가 첫 생일이 되었을 때 여는 파티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라디오 방송까지 들으신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예요. 써니 한국어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좋은 밤 되세요.